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방탄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 그 민주당이 사당화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개인당 같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이제 헌법처럼 그 강령을 고쳤어요. 고칠 예정입니다. 이제 18일 날 당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 강령을 아마 개정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강령을 개정하면서요, 의회나 상생, 의회나 상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개딸로 상징되는 당원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전 대표를 찬양하는 그런 개딸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딸들, 즉 당원들을 권한을 막강하게 힘을 주겠다,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은 상생 대신에 더 강한 민주주의,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개인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명시한답니다. 강령에. 그런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기본사회를 명시한다는 것은요, 이재명 개인정당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기본사회. 기본사회를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새 당 대표가 결정되는 18일, 앞으로 10일 후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로 이제 대표가 될 겁니다. 그 대표가 되는 이유는 방탄을, 그 사법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8일 전당대회에서 아마 의결할 것입니다.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 강령을 완전히 바뀌겠다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수가 171명 아닙니까? 지금 이 171명 중에는요, 무려 50명이 가짜 국회의원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시킨 50명이 있다고요. 제가 언젠가 발표했죠. 그런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존의 민주당 강령에는요,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강한 민주주의,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강한 민주주의로 변경했고요. 대화와 타협이 빠진 자리에 뭐냐? 당원 중심 대중정당입니다. 당원 중심으로 한 대중정당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강경 노선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화와 타협,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추가했다는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는 뭘로 바뀌느냐? 당원 참여 강화, 당원들이 참여 강화로 바뀌었다. 뭔가 강력한 인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강한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스트롱입니다. 강한 민주주의는 최근에 민주당이 그냥 여당 필요 없이 그냥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사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또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법, 이런 법안들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국회를 개원한 지 2달이 훨씬 넘었는데 2달 동안 뭐 했습니까? 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이 한 게 뭐이냐고요? 탄핵안 7건 하고 특검법 9건을 쏟아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통과된 게 없어요. 뭐가 했습니까? 여당 무시해버리고 야당이 탄핵안 7건 그리고 특검법 9건을 통과시켰다. 이런. 또한 강령을 보게 되면 시민 대신 당원을 강조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민 대신 당원을 강조했다는 것은 민심보다는 당심을 우선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죠? 시민 대신에 당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건 바로 뭐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 개딸들의 당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개딸로 상징되는 이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이 됐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대표를 뽑고 국회의원 후보 예정자를 뽑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뽑고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도 개딸들의 권한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박찬대 원내대표 가짜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단일 후보로 나와서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딸들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강한 민주주의요? 아마 강한 민주주의에서 이제 조만간에 강령 이재명 대표의 힘이 싫어지면 강한 민주주의에서 아마 인민민주주의로 바뀔 겁니다.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커질수록 여야 간 대화와 타협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설 자리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새 강령에 이전 대표의 기본사회가 들어간 것을 두고 야당에서 일부 깨인 의원들이 있어요. 진정한 진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깨인 의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재명 개인 사당화에 논란이 제기되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언제 더불어민주당이 또 깨질지도 몰라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무엇을 강하게 주장했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많이 또 운동이 이루어졌죠. 소득 주도 성장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이 뭘로 바뀌었어요? 소득 주도 성장에서 이걸 용어를 삭제하고 포용 성장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민주당은 당 대표가 바뀌거나 주도 세력이 바뀔 때마다 당의 강령을 고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바로 민주당은 인민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바로 이런 강령도 바뀌는 겁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의정활동 대부분은 무엇을 일했습니까? 이전 대표의 방탄에 활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령에 기본사회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재명 개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지금 90% 이상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60대 40도 아니고 70대 30대 아니고 55대 45도 아니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번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데 하위권에서 머물다가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지지하는 그런 최고위원들이 상위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당 지도부도 모두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장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역사를 보게 되면 80년 가까운 전통을 이어온 민주당이 이토록 사당화된 적은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강령에는 시민 중심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한 민주주의로 바뀔 겁니다. 아마 더 더불어민주당이 파워가 세지게 되면은, 입법 권한이 더 세지게 되면은 뭘로 바뀌느냐? 인민민주주의로 바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우리나라 헌법처럼 그 당의 강령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개인 사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민주당이 바로 개인의 정당입니까? 이렇게 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운동권 의원들이 어떤 전략이냐? 김정은이가 이용하고 있는 살라미 스트래티지,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금야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공직선거법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해서 과거의 공직선거법 역사를 제가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야금야금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공직선거법 역사를 알게 되면 슬라미 전법이 전술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은 슬라미 전법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깨우쳐야만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거대 야당 1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개인 사당화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초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원칙, 그리고 한미동맹, 이걸 누가 이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뤘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는 누가 이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대한민국 발전시키는데 크나큰 이바지를 한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